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우 정우성 씨가 이 혼외자 논란이 일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 동거혼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새로운 결혼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취지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혼인 제도는 두 가지가 있죠. 네. 누구나 다 아는 법률 혼입니다. 예. 혼인의 의사, 그러니까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이 커플들이 결혼 신고, 혼인 신고를 통해서 법률적 혼인 관계가 되는 게 있고요. 판례에서 인정되는 사실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혼인의 의사로 결혼과 똑같은 실질적 혼인 관계를 하는데 다만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혼인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 분할과 또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와는 약간 다른 형태죠. 동거만을 신고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세제 혜택, 복지 혜택 등을 보장해 주는 등록 동거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예. 프랑스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네. 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법제도가 이제 보완돼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등록 동거혼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정착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여기에 부정적인 면은 없는 건지. 일단 논의 시작하는 것은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 지금 뭐 세계적으로 저출산율 1위 국가이고 이렇게 갈 경우에 네. 인구 소멸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위기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언급이 되고 거론이 돼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1999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동거 문화가 강하고 이걸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팍스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2000년도 기준으로 하면 실제 법률혼보다 네. 팍스로 신고한 이 커플들이 더 많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프랑스 하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상황상 쉽게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전통적 가족 문화를 중요시하는 풍조가 있어서 쉽게 이게 이제 공론화돼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20, 30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혼인을 기피하고 뭐 결혼 제도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문화가 있긴 한데 만약 이게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면 급격하게 또 이 비혼 등록 동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다른 이 갈등을 양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제기된 이슈 때문에 갑자기 급격하게 도입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김희경 전 여가부 차관이 이 정우성 씨 아들 혼외자로 부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혼외자라는 게 민법상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이고 또 네. 혼중자라는 예. 개념이랑 같이 쓰이는 개념인데 이걸 쓰지 말자 그랬어요. 일단 이 용어 자체는 이제 같이 중립적 용어로 보이긴 하는데 실제 예. 어떻게 쓰여지냐를 보면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가 이제 정상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혼외자라는 이 명칭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왠지 사회적으로 어떤 뭐 이 보호 대상이고 이런 편견이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 전 여가부 차관 같은 경우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고요. 정우성 씨의 이 비혼 출산 이후에 예. 여러 가지 이제 가족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가운데서 또 제기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우성 씨 지난주였죠.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자신의 아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법률적으로 이런 행보가 갖는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법률적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정우성 씨는 국민들이 매우 좋아하고는 뭐 배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배우이고요. 당연히 청룡영화제에서 뭐 수상 후보로 거론이 되기도 했고 참석해야 되는데 최근에 불거진 논란 때문에 참석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저는 뭐 배우 정우성으로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보여준 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마 같이 참석한 배우들도 지금 문제된 새 생활에 대한 어떤 동의 표명이겠습니까? 배우 정우성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활동을 기대하는 어떤 동료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리에서 또 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이제 비혼 출산의 문제, 향후 정우성 씨가 이 문제를 예.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해서는 남은 과제라고 봅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두고 학교 측과 갈등 중인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본관 점거 해제 조건으로 5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는데요. 그 요구사항들을 보면은 이 공학 전환 논의 비민주적 진행 방식에 대한 사과 뭐 이런 것들이 담겼어요. 예. 학교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세요. 일부 뭐 수용 가능한 내용들도 예. 있다고 봅니다. 사과, 또 차기 총학생회와 공학 전환에 대한 논의, 그리고 논의의 어떤 제도적 절차 마련. 그런데 이제 세 번째부터 출석.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그 출석하지 않고 사실상 이 파업 같은 형태를 벌이면서 출석하지 네. 않는 일들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요구는 사실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네.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이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실은 학생 측이 내세운 요구만으로 지금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은 게 발생된 법률적 또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있어서 학교 측으로서는 이제 그런 문제까지 같이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된 이 점거 사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측도 학생들의 입장을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루속히 정상화시키는 것이 추가적인 손해나 법률적 문제를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뭐 학교 측에서는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뭐 건물 점거라든지 침입, 뭐 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학생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법률적으로 명백한 문제는 있습니다. 손괴 행위가 발생을 했고요. 공동 건조물 침입, 그러니까 지금 점거 사태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학교 측이 이제 굳이 고소라든가 또 최근에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이 예. 50억에 이를 것이라 입장을 밝힌 그렇죠. 바도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 압박만이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능사인가, 좀 실제 이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법률적 문제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도 이 순서일 것 같은데 굳이 고소하고 민사적 손해배상을 앞세우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위 네. 관련한 피해액이 최대 50억 원이 넘을 거라는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을 학생들이 결국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올까요? 원칙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손괴, 락카치를 하고 이런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이 발생되는 건 맞습니다. 그 예. 불법행위 책임이기 때문에 주도한 학생들의 책임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된 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건 소송을 할 경우에 일일이 손해액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금액을 앞세워서 학생들을 압박하는 수단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사태를 정상화하는 쪽에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